동기발전기의 특성 중에서 여러분들은 비돌극형만 나올 거예요. 비돌극형이니까 뭐예요? 원통형이다. 그런데 앞에서 볼 때 유도 기전력이라는 자체는 한상이란 말을 많이 썼어. 한상. 근데 우리가 동기란 말을 쓸 때 영어로는 싱크로노스야. 동기란 개념이. 그러면 이렇게 P1S 이렇게 쓰지. 그러면 뭐야? 동기 발전기 뭐야? 무슨 출력이다? 무슨 출력? 한상의 출력이란 말이야. 한상. 이해했지? 그러면 여기서는 두 가지 형태로 나올 거야. 한상의 출력을 물어본 건지, 삼상의 출력을 물어본 건지. 그러면 이거는 몇 상이야? 삼상의 출력. 그러면 삼상의 출력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기가 얼마가 들어가냐면 3상이니까 여기 3이 들어가요. 이해했어? 네. 이해했어? 네.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3상의 출력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가 들어가면 한상의 출력을 말하는 거야. 숫자가 없으면. 이해했어?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용어가 나왔어. 자, ZS라고 하면 공기 임피던스가 자, ZS는 공기 임피던스인데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2라고 표시했지. 이거는 3이야. 뭐라고? 현재라고. 그러면 이 동기 임피던스도 이렇게 돼 있다고. 그 다음에 이쪽이 부하가 있지. 그런데 여기서 용어가 뭐라죠? 용어가 뭐냐면 여기는 우리가 RA라고 해요. RA. 요놈을 XA라고 해요. XX가 되는 거죠. 그러면 RA가 뭐냐? 전기가 반작용 반응. 그 다음에 XX 그러면 공기 리액션입니다. 예? 용어가 다 적어야 돼 너희들. 용어니까.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쳐서 이게 뭐냐? ZS가 돼. 합쳐서. 그러면 ZS가 아까 뭐라고 했어? 동기 리액턴스라는 말을 썼어. 그러면 봐라. ZS는 복소수를 표시하면 이렇게 돼. RE 플러스 여기에 XX가 돼. 왜냐? 복소수 개념이니까. 그런데 이 XX가 예? XX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들어있어. RE 플러스 J에 XA 플러스 XA 플러스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서 자 보자. XA를 뭐라 한다? 전기다 반작용
리액턴스야. 뭐라고? 리액턴스라고. 코일이잖아. 엑셀은 뭐야? 무설, 전기적, 무설, 리액턴스. 리프야, 리프. 리크라고. 그러면 RA 플러스 JXX라고 표시했지. 그러면 이게 지금 뭐야? X 뭐야? XX야. XX니까 뭐라 했어? 동기 리액턴스란 말이 있는다고. S자가 뭐라고? 동기란 뜻이라니까. 동기. 그러면 이게 뭐야? X가 리액턴스잖아. 그러면 읽을 때 뭐라고 읽으면 돼? 동기 리액턴스로 읽으면 된다고. 읽는 방법이.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 봐봐. 이 전기적 반작용의 저항값은 아주 적어. 즉 뭐냐? XX는 RA보다 아주 크단 말이야. 이해했어? 그러면 뭐로 나오냐? 뭐로 나와? J의 XX만 나오지. 분사값으로. 이해했어? 그러면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 지금 원래는 내가 ZS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 값이 아주 적기 때문에 무시를 해버리니까 이게 JX로 표시가 돼 있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야? ZS하고 XX가 어쩌라는 뜻이야? 같다는 뜻이잖아. 그럼 이 식이 바뀌어. 뭐로 바뀌겠어, 이제? X, X에, E에, E에, 사인에, 델타로 바뀌겠지. 이해했어?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돼? X, X에, 3, 2, B에, 사인에 뭐로 바뀌어? 델타로 바뀌겠지. 근데 우리 교재에는 뭐로 나왔어? X 뭐야? X로 나왔잖아. 이해했어? 그러니까 XX로 나올 수도 있고 ZS로 나올 수도 있다고. 식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비돌급형 항상의 출력이라고 했어. 그럼 이제 이놈을 가지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보면 이는 뭐야? 유도 기동력이야. 이해했어? V는 뭐야? 전자전압이야. 이해했어? 그러면 델타는 뭐냐? 부하각이라고 그래. 델타가 뭐라고? 물어볼 거라고. 델타가 무슨 각? 부하각이란 말을 쓴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델타는 그러면 뭐라 했어? 부하각이라 했지. 그럼 부하각이 뭐야? E와 V의 상차각이라고. 상차각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각이야? 이상각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뭐라고? E와 V의 이상각이야. E와. 즉, 유도 기전력과 반자전압의 이상각이야. 그러면 이 XX의 EV의 사인의 델타에서 이 델타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몇 도야 이게? 부하각이 몇 도가 돼야 되냐고? 부하각이 몇 도일 때 90도가 되면 최대지? 무슨 말이 아니야? 사인이 90도가 1이잖아. 그래서 이게 무슨 각이다? 무슨 각이다? 최대각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값을 이야기할 때 최대각이라고 주어지면 어떻게 돼? 식이 어떻게 바뀌어버려? XX에 EV에 사인이 필요 없지? 이때 사인 델타는 몇 도일 때? 몇 도일 때? 90도일 때 최대가 되겠다 그 말이야. 그러면 너희들한테 물어본 것이 뭐야? 첫 번째 식 물어보겠지? 식. 두 번째 델타가 뭐냐? 무슨 각? 이상각. 이와 V. 뭐라고? 델타가 무슨 각이냐고? 델타가 부하각이라니까. 델타가 부하각이라고. 그냥 일반 각이 아니라. 그 다음에 부하각은 뭐의 뜻이냐? E와 V의 법?
상차각이라는 말을 쓴다고. 상차각. 그 다음에 항상에서 부하각이 몇 도일 때? 90도일 때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 그 말이에요. 부하각이 몇 도? 최대가 갈 때 90도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디까지 날아갔어? 자, 동기 발전기의 최대 출력 부하각이 몇 도일 때? 90도 최대이고 비돌극형 한상의 출력은 어떻게 된다? P1S는 XX의 EV의 사인의 델타 이렇게 하든가. 삼상일 때는 얼마? 여기가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 3이 들어가야 돼. 이해했어? 그 다음에 1번을 했고 그 다음에 3번을 봐봐. 3번, 4번 그쪽으로 할게. 전기자 반작용의 리액턴스. 전기자 반작용의 리액턴스가 이거야. 이게 전기자 X, A가 돼. 맞지? 이게 XA잖아. 그럼 잘 봐봐. 거기에서 뭐가 나왔어? 돌발 단락 전류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속 단락 전류가 나왔어.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 자, 전기자 반작용의 리액턴스는 돌발 단락 전류, 그 다음에 동기 리액턴스 제한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볼게. 여기가 만약에 단락이 생겼어. 이게 단락이야. 그러면 이때 흐르는 전류가 IS라고 하자. 이해했어? 그러면 IS는 어떻게 가? ZS분의 뭐야? ZS분의 뭐냐고? 2G 전류니까. 이해했어? 그러면 ZS분의 2인데 아까 뭐라 했어? ZS는 RA 플러스 JXX에서 RA가 무시가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뭐로 바뀌어? 너네 뭐로 바뀌라고? XX의 2가 되겠지. 이해했어?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돌발이란 말도 쓰고 지속이란 말을 썼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 봐봐. 우리가 단락이 딱 되잖아. 단락이 되면 어떻게 전류가 흐르느냐? 이렇게 흐를 거예요. 이렇게 흐를 거예요. 대충. 그러면 단락이 딱 되는 순간 이거를 잘해야 돼. 단락이 되는 순간 매우 뭐가 돼? 큰 전류가 흐른다. 이해했어? 단락이 되는 순간 어쩐다? 매우 큰 전류가 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우리가 거기서 뭐해? 돌발 단락 전류라고 해. 뭐라고? 이거를 돌발 단락 전류라고 해. 그러니까 단락이 되는 순간 전류는 어쩐다? 아주 크게 흘러. 이게 1초에서 3초 정도 돼. 이해했어? 3초라는 것이 엄청 긴 거야, 너희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 원상태로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그때는 큰 전류가 어떻게 돼? 응? 응? 정상적인 전류가 하겠지. 이해했어? 뭐라고 해서 내가 여기다가 어느 정도 뭐가 되면 시간이 흐르면 정상적으로 갈 거라고. 이거를 무슨 단락 전류라고 하냐? 지속 단락 전류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또는 이거 영구 단락 전류라고 해. 그러면 단락 전류는 저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 너희들이 생각할 때 IS라고 하는 것이 뭐였어?
xx2 그랬잖아. 그럼 보자. 자, 처음에 xx는 뭐가 표시가 돼 있어? xx는 r이 플러스 뭐가 돼? xl이 들어가 있다. 이해했어? xa 플러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 여기가 뭐라 있어? xa라겠지. 그러면 돌발 단락전류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러면 자 봐봐. 지금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는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라겠어.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는 뭐야? X? 응? A가 되죠. 자 봐. 그러면 여기에서 XA 플러스 XX라겠지. 자 봐. 그러면 요런 식에서 여기에 지금 XX잖아. 그러면 먼저 이 돌발 단락전류는 뭐냐면 XL하고 관계가 있어요. XL이. 그러면 이게 지금 돌발 단락전류야. 돌발 단락전류는 누가 제한해? 이게 커지면 어떻게 돼? 이 앞에 쓰러지지. 반대로. 그러니까 돌발 단락전류 제한시킨 놈은 누구다? 응? 누설 리액턴스가 하고 있다 그 말이야. 뭐라고? 그 다음에 돌발 단락전류를 누설 리액턴스가 제한을 시키고 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전류가 그러냐? 지속단락전류인데 지속단락은 돌발 단락전류가 발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전기자 반작용이 있어요. 뭐라고? 이해했지? 그러면 어떻게 돼? 이 XA 플러스 XA는 뭐야? X 뭐야? XX잖아. 이해했어? 그러면 지속 단락전류를 제한을 시키는 누가 하고 있다? 동기 뭐? 동기 리액턴스가 하고 있다. 이해했지? 거기 책이 약간 이상하게 나왔구나. 그래서 그림을 그리려 한 거야. 자, 처음에가 뭐가 된다? 돌발 단락전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나왔다? 그래서 거기에 15페이지 보면 세 번째 그게 있지. 거기를 뭐야? 누설 리액턴스라고 고쳐야 돼. 이해했어? 틀린 건 틀린 거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단락전류라고 표시했고,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여러분 보시면 RA 플러스 Z XX, XX는 RA보다 크다. 그러니까 무시가 되는 것이 뭐다? X는 X다.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앞에하고 그림이 똑같아. 동기발전기에서 사용되는 그래프. 자, 무부하 포화곡선, 유도 기전력과 뭐의 관계다? 계자 전류하고 관계. 그러니까 E하고 V의 관계, IF의 관계야. 단락곡선은 뭐다? 계자 전류와 뭐다? 단락 전류야. 그런데 거기에서 참고형 표시로 해서 단락곡선이 직선인 경우 뭐냐? 그러니까 삼상곡선에서
단락곡선이 직선이 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봐봐. 원래는 이런 식으로 되겠지. 포화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포화가 된다는 말은 더 이상 올라가지도 못해. 그런데 삼상곡선에서 단락곡선이 직선이 된다는 말이에요. 직선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왜 직선이 되냐? 내가 포화를 시켰는데도 계속적으로 무슨 현상이 발생하려면 감자작용이 발생해. 그럼 어떻게 돼?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거기다 뭐를 넣었어? 삼상 단락곡선이 직선인 것보다 전기자 반작용. 즉 뭐 때문에? 감자작용 때문에 어떻게 된다? 직선이 되더라 그 말이. 꼭 알아둬.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봐. 나중에 교재에 나오면 다시 그림으로 설명해 줄게. 알겠지?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여섯 번째 단락비라고 해요. 여기는 KS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락비란 용어는 동기 발전기에서만 써. 그러니까 이 단락비를 하는 목적은 내가 수차 발전기를 만들 거냐 아니면 동기기를 만들 거냐에 따라서 이 단락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차 발전기는 어떻게 돼? 아까 뭐야? 철이 많이 들어갔지. 철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크기가 어떻게 됐겠어? 더 커지겠지. 그러면 동기기는 회전 속도가 빨라야 되니까 어떻게 돼? 좀 더 작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지면 단락비가 큰 기계는 무슨 기계다? 수차 기계라는 뜻이야. 뭐라고? 자, 철기계를 말하는 건데, 그러면 이 단락비란 정의가 뭐냐? 자, 잘 봐봐. 이 KS. 왜 나는 KS가 되냐면, 동기기라는 자체를 정확하게 표시해서 KS를 한 거예요. 뭐라겠어? S자가 다 붙으면 뭐다? 동기란 뜻이야. S자가 붙으면. 그러면 이 KS라는 개념이, 첫 번째는 나중에 설명하고, 우리가 IN 곱하기 IS분의 2라고 나왔어. 그러면 이제 용어가 되네. 우리가 IN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를 들어서 성격적인 거. 뭐라고? 성격적인 거. 그러면 이거는 뭐야? 네? IS가 뭐다?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 이 단락비는 퍼센트 이거는 퍼센트 공기 임피던스. 이해했어? 뭐라고? 퍼센트 공기 임피던스라고. 그러면 단락비하고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하고는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라는 거예요. 자, 이거 보자.
K에서는 전격 전력분의 IS의 곱하기 100이라고 했어. 근데 퍼센트 임피던스 ZS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라고 했어. 자, 그러면 단락비가 큰 기계는 뭐라겠어? 단락비가 큰 기계는 철기계라고 했어. 뭐라고? 철기계. 자, 그러면 철기계는 어떻게 돼? 하나만 외우는 거야. 단락비가 크니까 철기계니까 부피가 없죠. 응? 부피가 그냥 크지? 부피가 클 거 아니야? 이해했어? 그러면 중량이 무겁겠지? 그런데 단락비가 큰 기계는 뭐가 많이 들어가? 부피가 크다. 중량이 크다. 무겁다. 뭐가 많이 들어가 있어? 철선이 크겠지? 클 거 아니야? 철선은 클 거 아니야? 철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효율은 어떻게 돼? 효율은 떨어지겠지? 효율이 크다. 여기까지는 기본이야, 너희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10부터 잘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IS가 붙어 있어. 그러면 IS는 ZS분의 2라고 하겠어. 오늘 어떻게 된다고 했어? X분의 2라고 했어. 맞지? 그러면 한번 잘 봐봐. 단락비가 크다는 말은 여기 C하고 이 KS하고 여름이 반비례지. 예. 그러면 단락비가 크다는 말은 뭐가 작다는 뜻이야? 동기 임피던스가 크다는 뜻이야. 커, 작아? 작지? 작잖아. 반비례니까.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뭐야? 동기 리액턴스가 작다는 뜻이지. 아니야? 이게 작다는 뜻이잖아. 이해했어? 다 반대 개념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단락비는 어떻게 하는 뜻이야? ZS는 이 ZS분의 2 또는 XX분의 2잖아. 맞아? 그러면 이게 작아졌지? 작아졌잖아. 그러면 이거 할 수가 없죠? 커져, 작아져? 그래서 꼭 알아갖고 단락적인 크다? 크다, 적다? 이거 넘어가면 안 돼? 맞잖아. 단락지가 크잖아. 그럼 보자. 여기서 XX가 뭐 들어가 있어? XA하고 XL이 들어가 있잖아. 맞지?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돼? 작아졌지? 작아졌잖아. 그럼 이 값도 어떻게 돼?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뭐가? 전기자 반작용이. 전기자 반작용이 어떻게 돼? 커져, 적어져? 작아지겠지? 이해했어? 전기자 반작용이 작아질 거 아니냐? 이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이 ZS가 RA 플러스 J의 XX, X라고 표시했어. 그럼
봐. 볼게. 이렇게 됐다. 이게 지금 무슨 값이야? Z값이잖아. 그러면 잘 봐봐. 여기서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압 강화는 커져. 이게 작아졌지? 이게 작아졌잖아, 지금. 작아졌으니까 전압 강화는 어떻게 돼? 줄어들겠지? 맞잖아. 그러면 뭐야, 이제? 전압 강화가 어떻게 돼? 작아져? 작아지지. 전압 강화가 적다는 말은 전압 변동률이 적어진다는 뜻이겠지? 그러면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돼? 작아져? 작아지잖아. 그러면 너희들한테 나올 때 다 이 관계가 나오겠지. 이 관계가. 그래서 동기 임피던스가 작아진다는 말은 동기 리액턴스가 작아진다는 뜻이고, 동기 리액턴스가 작아졌다는 말은 전기자 반작용이 줄어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전압 강화가 작으니까 전압 변동률수가 작게 나올 거라고. 이해했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단락비가 큰 기계라는 자체는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다 좋다는 뜻이잖아. 그렇지만 뭐가? 무게는 높아지고 무게는 커질 것이고 부피도 커질 것인데 효율은 어떻게 됐다? 낮아지겠지. 한 가지 더. 거기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거기에서 지금 다른 거 표시했는데 단락절과, 근데 여기서 자 꼭 이러게. 그러면 단락비가 크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보면 부피가 높잖아. 그러면 공극이란 말을 쓰는데, 공극이란 말은 뭐냐면 회전축과 직축하고 행축의 이 간격이거든. 회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극이 크다, 공극이 크다, 넓다에 뭐라고? 공극이 넓으니까 뭐가 좋다? 안정도가 좋지. 뭐라고? 넓으니까. 그렇게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돼. 기자력이 크다. 기자력이 크다. 누구와 비교했을 때? 전기자 기자력하고 비교했을 때. 왜냐? 그러면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건 뭐야? 임피던스랄지 리액턴스가 나오면 다 어떻게 돼? 작지? 작지? 전기자 반작용도 작지? 전압 변동률도 작지? 그런데 조심할 거 뭐? 아까 뭐가 크다? 단락비가 크다. 그 다음에 누가 크다? 기자력이 크다. 이것만 알아두면 다 해결이 돼. 그 다음에 공극은 어찌다? 공극은 크다 적다? 그런데 16페이지 봐봐. 16페이지 보면 8번째 보면 단락비가 작은 동기기. 이놈이 뭐야? 이놈이 뭐냐고. 단락비가 큰 기계하고 단락비가 적은 기계하고 차이점은 뭐야? 서로 간에 뭐야? 다 반대지. 봐봐. 다 반대 개념이잖아. 그러면 다 반대 개념이가 뭐예요? 우리가 외울 때는 단락비가 뭐? 큰 기계만 외우면 될 거 아니야. 이해했어? 그 다음에 16페이지 9번째 보면 전압 변동률. 그래서 전압 변동률은 똑같아. 입실론이니까. 입실론은 뭐야?
V, NM, V0 마이너스 VND. 너희들 지금 전압 변동률 배웠어? 이거는 지금 뭐야? 일반적인 전압 변동률이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어디에 있어? 어? 이거는 변압기잖아. 이거는 변압기잖아. 너희들이 지금 하나도 공부를 안 했다는 소리야, 지금. 이거는 일반적인 변압기. 변압기는 뭐야? 1차야, 2차야. 2차라고 했잖아. 이렇게 나오는 변압기. 속도 변동률은 어떻게 돼? 이게 속도지. 예. 그러면 다 어디로 맞춰져 있어? 이렇게 맞춰져 있잖아. 맞지? 이렇게 맞춰져 있지. 그런데 항상 반대로 하나 된 것이 있지. 그게 뭐야? 슬립이잖아. 슬립은 어떻게 돼? 이거잖아. 이게 슬립이잖아. 그러면 슬립은 어디로 갔어? 이렇게 갔어. 식이니까. 어? 그래서 전압 변동률이라는 것은 입시로는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하고 있다. 근데 너희들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이 나오면 아, 왜 이 공식이 이렇게 변하는가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